우리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가 공중전만 할 수 있는 블록 1을 넘어 지상과 해상을 타격할 다목적 전투기 블록 2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주목이 바로 한국형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이름하여 철룡입니다. 대전에서 쏘면 평양 주석궁 창문으로 기어 들어간다는 독일제 타우러스의 국산화 버전이죠. 겉보기엔 화려하고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 눈에는 이 철룡 미사일의 화려한 성공 이면에 숨겨진 지독한 서러움과 냉혹한 기술적 딜레마가 먼저 보입니다. 오늘은 철룡 미사일의 개발 비화부터 최근 발생한 심각한 시험평가 이슈까지 조종사의 시선으로 아주 까칠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군 전투 조종사 출신 진격의 아재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F-15K 전투기를 들여왔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우리 공군은 적의 촘촘한 방공망 밖에서 안전하게 지하 벙커를 때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절실했죠. 그래서 미국의 재짐을 사려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전략무기라 한국에는 안 판다라며 단칼에 거절합니다. 동맹국이라 핵심 전략 자산을 절대 안 넘겨준다는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이죠. 결국 우리 군은 발을 동동 구르다가 유럽으로 눈을 돌려 독일, 스웨덴 합작의 타우러스를 겨우 들여왔습니다. 타우러스 정말 명품 미사일입니다. 하지만 남의 나라 무기를 쓰다 보니 뼈아픈 한계가 있었죠. 미국제 F-15K의 유럽제 타우러스를 달려면 전투기 두뇌인 임무 컴퓨터 소스 코드를 열어서 연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자기네 기술 유출된다고 소스 코드를 안 열어주는 겁니다. 결국 통합 비용으로 수천억 원을 요구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끌었죠. 이때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와 LIG 넥스원이 피눈물을 흘리며 결심을 하죠. 서러서 안 되겠다. 우리 KF-21 전투기에 달 장거리 미사일은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다. 이게 바로 철룡의 시작입니다. 이 철룡의 덩치를 보면 이게 보통 물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타우러스보다 살짝 작지만 알짜배기만 꽉 채워졌네요. 주요 제어를 보면 약 길이는 4.7에서 5m 내외가 되고요. 중량은 1200에서 1300kg, 타우러스 1400kg 대비 약 10%가 경량화됐습니다. 사거리는 500에서 800km 정도 되는데 연료 탑재량 및 비행 고도에 따라 가변적으로 바뀝니다. 속도는 마 0.85에서 0.95, 아음소 순항 능력을 가지고 있죠. 여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개발한 국산 소형 터보팬 엔진이 들어갑니다. 탑재 플랫폼은 당연하게 KF-21과 F-52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룡이 개발된 다음에는 한국 공군 작전의 패러다임이 변화가 되겠는데요. 일단 독립된 킬체인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죠. 기존에는 미국의 정찰 자산과 미국제 재즘 등에 의존해서 타격 승인을 받거나 소스코드 통제를 받아야 했는데 철룡과 한국형 정찰위성이 연계되면 탐지부터 타격까지 아군 자산으로 20분 내에 완료되는 독자적인 초종밀 타격 능력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철룡을 통해 확보된 고성능 터보팬 엔진 기술, 스텔스 설계 기술, 그리고 지능형 다단계 신관 기술은 향후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공대지 초음속 미사일 및 극초음속 활공체 개발의 핵심 기반 기술로 고스란히 이어지게 되죠. 무기체계 스펙트럼의 대확장이 일어나는 시작점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철룡에는 어떤 군사 기술이 들어갔을까요? 첫 번째는 저피탐 스텔스 형상입니다. 미사일 몸통을 보시면 둥글지 않고 각이 져 있죠. 레이더 전파를 엉뚱한 곳으로 튕겨내기 위해서이죠. 특히 제트 엔진의 공기 흡입구는 톱니 모양으로 깎고 스텔스 도료까지 발랐습니다. 적의 방공 레이더망 밑으로 기어 들어갈 때 눈을 가려버리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둘째는 이중 관통 탄두 기술입니다. 철룡은 벙커버스터입니다. 미사일이 두꺼운 콘크리트 방어벽을 만나면 첫 번째 앞에 있는 선행 탄두가 먼저 폭발해서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 속으로 본 탄두가 파고 들어가 지하 지휘소 한가운데 터지는 구조이죠. 여기에 들어가는 스마트 신관 기술은 수미터의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는 가속도를 계산해서 정확히 적의 방 내부 허공에 도달했을 때 기포가는 기술입니다. 셋째는 장기 보관 기술이죠. 과거 미사일들은 쏠 때마다 연료를 주입하거나 정기 점검이 복잡했는데
철룡은 공장에서 나올 때 액체 연료를 밀봉해서 5년에서 10년 동안 정비 없이 곧바로 출격할 수 있는 편의성까지 갖췄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타우러스와 미국의 재즘의 장점만 쏙쏙 뽑아 완전한 퓨전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2025년 여름 FA-50 전투기에서 철룡을 떨어뜨리는 안전분리 비행시험에 멋지게 성공하며 순항하는 듯 했죠. 그런데 최근 아주 심각한 악재가 터졌습니다. 비행시험 도중 CJ 미사일 2기가 잇따라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죠. 밀리터리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원인을 조사해보니 엔진 공중 시동 소프트웨어 결함이 지목되었습니다. 전투기에서 미사일이 툭 떨어질 때 무장분리 와류를 이겨내고 제트 엔진 점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초기 시동을 제어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에러가 나면서 엔진이 꺼진 채 그대로 바다로 꼬꾸라진 겁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단순 소프트웨어 보안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전력화 일정 지연은 없다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음속 영역에서 시험을 했지만 진짜 무대는 KF-21의 고고도 초음속 영역이죠. 기체가 바뀌면 공기의 흐름도 바뀌고 고고도 고속 상태에서의 공기 흡입구로 들어오는 산소의 양을 계산해 엔진을 안정적으로 연소시키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F-15K에 타우러스를 검증하고 통합하는 데만 3년이 걸렸습니다. 완전히 새로 만든 KF-21에 완전히 새로 만든 철룡을 합치는 과정은 앞으로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 수많은 난관을 뚫고 철룡이 완벽하게 전력화된다면 철룡의 사거리는 약 800km 이상이 되죠. 조종사가 목숨을 걸고 적의 지대공 미사일 사거리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휴전선 인근 상공에서 발사 버튼만 누르면 북한 전역은 물론 동북아 주변국의 핵심 군사기지까지 아군 전투기에 피해 없이 정밀 타격이 가능해집니다. 이 철룡은 연료량 조절을 통해 무게를 줄이면 FA-50에도 탑재가 가능하게 되겠죠. 실제로 필리핀이 도입할 FA-50 블록 20에 철룡 탑재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동남아나 유럽 국가가 FA-50을 살 때 여기에 달 장거리 미사일도 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미국처럼 의회 승인을 안 나서 못 줘, 이게 아니라 전투기 사면 철룡까지 패키지로 묶어드립니다.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철룡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자존심이자 KF-21의 진정한 창이 될 무기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무기 개발은 냉정해야 합니다. 부디 이번 추락 사고를 예방 주사로 삼아 조종사들이 실전에서 목숨을 걸고 발사 버튼을 누를 때 100% 신뢰할 수 있는 완벽한 철룡을 완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밀리터리 커뮤니케이터 진격의 아재 아재고고 김동경이었습니다. 면을 그 고통 속으로 빠지게 할 수는 없어. 여기로 폭탄이 떨어지니까 다들 나가라. 폭격 명령 내려주십시오.